육군과 해병대가 운용 중인 차륜형 장갑차에 고성능 원격 사격 통제 체계 RCWS 탑재가 추진됩니다. RCWS는 함정, 장갑차, 자주포, 전술 차량, 전차 등 다양한 플랫폼에 탑재되는 언택트 무기체계로 장비 외부에 장착된 무기체계를 함정 및 차량 내부에서 원격으로 운용하기에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 상황 속에서 아군 승무원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공격할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내년 초 경쟁 입찰을 통해 RCWS 체계 동합을 말을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군 당국은 우선 육군과 해병대가 운용 중인 100여 대의 차륜형 장갑차에 블록 1 개념으로 RCWS를 탑재한 후 나머지 차량에도 추가로 RCWS를 탑재하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육군이 첨단 전력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아미 타이거 4.0의 핵심 사업이기도 합니다. 육군은 드론과 무인체계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미래형 무기체계 도입을 앞당겨 디지털 강군을 건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육군 관계자는 차륜형 장갑차 RCWS 탑재 및 성능 개량은 아미 타이거 4.0의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향후 자주포와 전술 차량 등 다른 지상 기동 체계에도 원격 사격 통제 체계를 포함한 자동화, 무인화 체계가 점진적으로 갖춰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차륜형 장갑차는 2018년 군에 첫 납품된 후 현재 3차 납품 양산 계약까지 체결됐습니다. K866X6 기본형과 K858X8 보병 전투용 두 가지 모델이 납품됩니다. 전방 지역에서는 신속 전개 및 수색,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후방 지역에서는 수색 정찰과 함께 기동 타격 임무도 수행합니다. 차륜형 장갑차에 원격으로 운용되는 RCWS가 탑재되면 아군 생존성 및 타격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RCWS를 자체 개발 및 생산, 전력화에 성공한 방산 기업은 한화 디펜스가 유일합니다. 한화 디펜스는 2003년부터 원격 무장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군 차기 고속정과 항만 경비정에 12.7mm 구경의 K6 기관총이 달린 RCWS를 탑재 및 전력화한 게 대표적입니다. 내년부터는 해병대 상륙 돌격장갑차 KAAV의 K4 고속 유탄 기관총과 K6 기관총이 함께 달린 복합화기 RCWS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한화 디펜스가 개발한 RCWS는 가시광, 연령상 표적 식별 기능과 안정화 및 자동 추적 기술 등이 적용돼 주간 및 야간 기동 중에도 움직이는 표적을 정밀하게 추적,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기벌 정밀 탄도 계산 및 자동 보정 기능이 적용돼 사격 정확도가 높고 각종 영상 장치와 레이더, 센서 등이 네트워크로 연동돼 정확한 진장 상황 인식 능력을 갖췄습니다. 한화 디펜스는 함정용, 상륙 돌격 장갑차용 RCWS 개발과 전력화 경험을 토대로 차륜형 장갑차에 탑재가 가능한 130kg급 경량형 RCWS도 이미 자체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한화 디펜스 관계자는 원격 사격 통제 체계는 병력 감축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무인화 추세에 부합하는 무기체계라며 단연간의 전력화 및 개발 실적을 바탕으로 군 요구 수준에 맞는 차륜형 장갑차 탑재용 RCWS 개발에도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차륜형 장갑차 생산업체인 현대로템은 아직 RCWS 개발 및 납품 실적이 없습니다. 현대로템은 현재 독일과 스페인 등 해외 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시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우리 육군은 시가전과 대게릴라전에 대응해 모든 전투 차량, 즉 소형 전술 차량부터 시작해 K9 자주포, K200 장갑차, K808 차륜 장갑차까지 모든 전술 차량에 RCWS를 장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RCWS에 장착할 중화기 구경은 결정하지 못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업 초창기 우리 육군은 과거 이라크 시가전에서 큰 활약을 보인 12.7mm 중기관총 장착형 RCWS를 장착하려 했지만 2015년이 넘어가면서 상황이 변화하게 됩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장에는 서유럽 네이토 국가들이 파병한 국제안보지원군 ISAF 군대들이 활약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보병 전투차에는 하나같이 대구경 30에서 40mm 중기관포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르웨이의 CV9030의 경우 MK44사 30mm 부시마스터 2중기관포에서 미국제 MK240형 철갑관통 9쪽 소위탄을 사격해 큰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MK240 철갑관통 9쪽 소위탄은 탄적 부분에 시안 신관을 갖추고 있어
50cm의 토담백을 관통한 이후 실내에서 폭발하면서 고속 파편을 실내로 흩뿌렸습니다. 또한 공중에서 폭발하는 탄은 탈레반이 실내에 설치한 수류탄 방어백도 무력화시킬 수 있었고, 덕분에 작은 건물에 3에서 4발 정도 사격하는 것만으로 집에 거의 피해를 입히지 않고 충분히 실내의 게릴라들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비교해 12.7mm 탄을 사용할 경우 관통력 자체는 우수했지만 내부 인원 제압 능력이 약해서 수백 발을 발사해도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M2 보병 전투차의 25mm 기관포도 별반 차이가 없었고, 답은 철갑 관통, 고쪽 소위탄을 발사할 수 있는 30mm 이상의 기관포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육군 야전군은 서유럽 ISAF군과 작전하는 과정에서 철갑 관통 고쪽 소위탄의 실효성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미 육군은 의회에 30mm 중기관포 장착을 강력히 청원하였고, 그 결과 2015년에 아프가니스탄 전장에서 운용 중이던 스트라이커 차륜 장갑차부터 급히 30mm 중기관포 장착이 허가되었습니다. 이후 미 육군은 스트라이커에 이어 보병 전투차는 물론 JLTV 전술 차량까지 모든 전투 차량에 30mm급의 중기관포를 장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육군도 세계적 발전 추세에 발맞추어 30mm 기관포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평화유지군용 차륜 장갑차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에 발맞추어 현대 로템은 미국이 JLTV 전술 차량을 위해 개발한 30mm M23OLF 체인권을 K808에 장착한 모델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M23OLF 체인권은 차체 중량이 6.4톤에 불과한 JLTV 차량 장착을 위해 개발된 30mm 기관포로서 AH-64 아파치에 장착된 M23호 체인건이 계열 모델입니다. 여기서 M23호 30mm 체인건은 항공기 탑재라는 제한점에 대응해 30mm 기관포용 포탄 중에 가장 작은 탄을 사용해 반동을 최대한 감소시켰습니다. 여기에 추가해 M23OLF 체인건은 다시 발사 속도를 분당 200발 정도로 감소시킴으로써 반동과 제어 체계 중량을 하락시키는 데 성공. 기관포 자체 중량은 72.6kg에 불과하고 조준 장치를 포함한 전체 RWS 중량이 400kg에 불과합니다. 이는 현재 K808 차륜 장갑차에 장착된 12.7mm 중기관포 장착형 유인 포탑의 중량인 400kg과 동일해 추가적인 중량 증가가 발생하지 않으를 의미합니다. 즉, 30mm 기관포를 장착해도 K808의 수상도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군은 여러 문제로 인해 평화유지군용 차륜 장갑차 사업이 여전히 답보 중이며 군 내부에서도 12.7mm와 30mm 중 어떤 무장을 선택할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소형 전술 차량이나 중형 전술 차량, K9 자주포 등의 후방작전 차량은 12.7mm RCWS 장착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K808 차륜 장갑차나 K2A1 성능 개량형 장갑차처럼 실제 전투에 투입될 전투 차량에 어떠한 구경을 선택할지에 대한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육군 일부에서는 미 육군의 실전 경험을 반영해 최소한 K808과 K200 성능 개량형에는 30mm 중기관포를 장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무엇보다 막대한 희생을 통해 얻은 답을 추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현재 막대한 K6 12.7mm 중기관총과 탄약 재고가 있는 데다 육군이 이미 40mm 기관포를 운용하는 K21 보병 전투차가 배치되어 있으므로 그냥 12.7mm RCWS를 운용하자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30mm 기관포를 채택할 경우 별도로 RCWS와 기관포 체계를 배치해야 함은 물론 무엇보다 막대한 전시 예비탄 문제가 있어 비용적 부담이 크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V 이상 밀리 튜브였습니다.